오늘은 위염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조아려 보시겠습니다. 위염이란 단어는 누구에게나 생소한 진단명이 아닙니다. 이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다 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위염이 없다고 해도 지나간 생활 속에서 위염을 경험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위염이 단순한 질병 같은데 우리의 건강을 많이 질적으로 굉장히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그대로 묵인하고 놔두면은 그 병이 뿌리를 내리면서 심하면 궤양, 또 더 나아가서는 위암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질의 관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벼운 질병인 것 같은, 그리고 빈번히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들을 많이 쓰지 않으시는데, 사실은 위염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어떻게 하면 뿌리를 뽑을 수 있으며 퇴치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소화기를 가지고 질이 아주 좋은 평화스러운 마음과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염은 다름 아닌 위에 생긴 염증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 염증이 생겼는가? 여러분이 위 하면 벌써 아십니다. 어떻게 그 생김새가 생겼는지. 네. 그런데 이 위 주머니는 그 벽이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점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벽돌처럼 나란히 있고 계속적으로 점액을 새롭게 분비함으로써 미끈미끈한 점액으로 위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사이사이에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거, 또 이 소화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산을 분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는 근육층이 세 결로 되어 있는 근육층이 있고, 그 다음에는 꼭 나일론 보자기와 같은 그런 아주 매끈하고도 단단한 그런 보자기 같은 거로 위는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위염은 어디에 생기는 염증인가? 바로 이 표면에 그 점액을 분비하는 부분에 생긴 그 염증입니다. 그러면 이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언가? 바로 이 위의 벽의 가장 표면에, 위의 환경은 식사를 안 하시고 있을 때는 그대로 중성이지만 단백질 음식이 들어갈 때에는 금방 산성으로, 아주 그것도 강한 산성으로 환경이 변합니다. 이래서 위벽을 감싸고 있는 이 점막 표면이 굉장히 약해지고 또 손상을 입어서 염증을 받기에 좋은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주로 무엇이 문제인가 하니 오늘날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헬리코백터 파일로리라는 균이 바로 어디에 상주하느냐 하면 이 미끈미끈한 점액질 바로 밑에 이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 그 사이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헬리코백터 파일로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며
왜 이것이 이렇게 위염과 나아가서는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그리고 나아가서는 위암의 원인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박멸할 수 있으며 독한 약을 안 쓰고 천연치료로 그리할 수 있으며 위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헬리코백터 파일로리가 크게 위벽을 손상을 입히는데 첫째로 꼽는 문제로 오늘날 대두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둘째로는 이 관절염이나 또는 그러니까 염증이나 또는 통증을 없애는 약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아스피린 또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심장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상비로 베이비 아스피린을 하루 하나씩 먹이는 이 아스피린, 또 에드빌, 노트린, 그다음에 뭐 넵트로소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사가 처방을 해서 잡수실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카운터 드럭에 가서 사서 잡수실 수가 있죠. 제가 요 한 2, 3일 전에 환자 한 분을 만나 뵀는데 50대 후반에 드신 여자분이신데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뵈니까 벌써 이분은 소화기 장애도 있으시구나 하고 제가 조곤조곤 여쭤보니까 역시 그분이 소화기 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위염 내지는 소화기에 벌써 문제가 있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관절염에 먹는 통증을 이완시키기 위한 거나 또 관절이나 근육에 염증이 있는 것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먹는 약이 바로 위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뿐인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위염이 대단히 많습니다. 두 가지죠. 이 헬리코백터 파일로리가 바로 이 점막 바로 밑에 서식하면서 모든 소화기 벽의 세포들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있겠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감염이 된 이후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손상을 입어서 그렇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여러분이 마음에 접어두셔야 할 것은 어린 아이가 소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를 어른이 먹는 음식과 똑같이 먹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가 드시는 분은 소화력이 20대, 30대, 40대와 같지가 아니합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식사의 종류를 아주 단순하게 하셔야 되는데 늘 잡수시던 그 식욕과 그 습관이 있어서 여전히 많이 잡수시기 때문에 노인이 과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35세가 넘으면 소화효소는 그때부터 그 활성도가 내리막길을 달리면서 아주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위염에는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만성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급성과 만성의 주 원인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을 많이 잡수신 분은 급성 위염으로 인하여 위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급성 위염이 있겠고, 또 조금씩 잡수시는 분은 만성 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술을 안 먹는다고 하셔도 과식을 하거나 간식을 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무엇을 잡수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은 위에다가 양조장을 마련해 놓으신 것처럼 이상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분이 적지 않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만성 위염의 원인은
알코올분이라고 당연히 점을 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알코올분이 위벽을 이렇게 마치 쇠 조각에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의 위의 벽을 아주 좀먹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는요, 우선 스트레스가 급체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기 때문에 위가 다 오므라들고 위액이 분비가 되지 않고 타액의 분비도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이 식사를 안 하시거나 조금 잡수시고 말고 마음에 온 그 스트레스를 잘 마음으로 명주시를 얽힌 것을 풀도록 그렇게 풀어서 해소를 시킨 후에 마음이 평화로워졌을 때 식사를 하시면 체하지 않으시겠지만 스트레스가 있는데 식사를 하심으로 인하여 또 체기가 오기 때문에 체기가 오면은 소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이상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에 소화기 벽은 굉장히 자극과 손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발효가 생길 때는 중간 산물로서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분, 그 다음에 산, 그 외에 많은 독소가 되는 물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우리가 다 자타가 알게 되는, 자기 자신만 알게 되는 스트레스가 아닌 것은요, 우리가 큰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화상을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심한 감염을 받았다거나 또 항생제를 부득이 써야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위염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는 들어가는 문,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가 하면 위에서 12장으로 나가는 유문에 그 수축하고 이완하는 스핑터, 그 조리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인지 늘어져서 12장에 있는 담즙 같은 것이 위로 역류해서 올 때에 또 위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담즙은 심한 알칼리이기 때문에 위벽은 심한 알칼리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가 면역 증세로 또 위염이 옵니다. 오토임문 게스트라이티스라고 하는 자가 면역으로 오는 위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주베나일 다이아베티스라고 당뇨의 타입 1,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는 당뇨병 환자가 바로 이런 자가 면역 위염이 올 가능성이 많고요. 또 비타민 B12가 부족한 빈혈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그러하고요. 또는 갑상선이 자가 면역 증세로 오는 그런 증세가 있으신 분에게 위염이 이 자가 면역으로 인한 위염이 올 수 있는 것으로서 요거는 참 특별히 이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면역에 관한 것을 조금 지식을 얻고 협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로서는요, 에이즈라든가 면역 기능에 문제가 오는 질병이죠. 그 다음에 대장의 궤양성 질환으로서 크론스 디지스라는 거요. 그 다음에 소화기에 기생충이 있다든가 하면은 소화기의 점막이 대단히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세를 수반하는가? 전혀 통증이 없고 자각 증세가 전혀 없는 사람이 과반수입니다. 그러나 증세가 있다고 하면은 입맛이 좀 없거나 메슥메슥하거나 또는 토할 것 같은 감이 있거나 그 다음에 소화불량증이 자주 오거나 헛배가 부르거나 또는 벨칭, 트름을 자주 하거나 배가 가끔 아프거나 이러한 또 멀쩡하게 괜찮다가 식사를 하고 나면은 오히려 배가 아픈 아니면은 오히려 식사를 하면은 또 속이 편안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상적이 아닌 증세를 호소합니다마는 증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적기를 잃어버리고
나는 소화기에 문제 있는 건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면서 위에 조금 염증이 있으십니다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한테 갔을 때 진단을 목적으로 무슨 검사를 하는가? 첫째로 헬리코백터 파일로리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위험이 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 관심을 주로 모았기 때문에 이 균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것을 주로 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헬리코백터 파일로리를 말씀드릴 때 진단 붙이는 4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의사한테 가면은 모든 병과 지금 현재의 증세와 모든 것을 다 얘기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그러면 네, 틀림없이 위험이 있으시네요. 하나, 그 뒤에 이 상태가 얼만큼 심각하며 얼만큼 진행되고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내시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입니다. 내시경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허연 우유 같은 것을 먹인 베리움을 먹이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는 그런 것도 하고요. 해서는 이제 밑에 위염 뒤에 깔려있는 병 증세가 얼만큼 뿌리를 내리고 심각한지 그거에 대해서 의사는 책임 있게 다 확인을 해줍니다. 합병증은 위염이라는 처음에는 가볍게 살살 기어오는 이 뒤에 숨어있는 합병증은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위암입니다. 그러나 위염은 치료를 하면 잘 낫습니다. 약물 치료를 해도 잘 날 수 있고 식이요법을 하면 뿌리를 뽑을 수 있고 또 그냥 천연 치료를 좀 한다고 해도 2, 3일 안에 아주 호전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재발을 느닷없이 재발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위염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모든 약물 치료에 대한 것은 접어두고 천연 치료 그리고 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위염을 퇴치하며 건강하고 깨끗한 위를 보존함으로써 우리의 뇌가 아주 맑고 또 우리의 마음이 평화스러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의사의 선택권에 의해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여 나는 이렇게 하기로 하겠다 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정신세계에 넣어주신 참으로 힘이 있는 아주 능력이 있는 우리만이 나 자신만이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한 가닥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의지로 선택하여 그 의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신다면 그분께 내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절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국에 이런 시가 있죠.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매 아니 오르고 재만 높다 하노라 하는 말대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먹어오던 음식을 다 생활 습관을 바꿔 더더군다나 먹는 일을 난 그거 못해. 왜 해야 하는지 연유를 묻지도 않으시고 또 그 중요성을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안 한다고 하면은
시작도 하지 않으셨으니까 결과는 없을 거는 뻔한 일입니다. 먼저 왜 해야 되는지 연유를 밝히시고 취사 선택하셔서 하기로 정하신 분에게 내가 이제부터 말씀하는 것은 모두 여러분에게 것이 되겠고 그 모든 것에 하나하나 우리의 결정과 의지로 행하는 절제 생활에는 약속 있는 허락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음식을 아주 단순하게 잡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 또 위험이 있으신 분, 그저 소화불량증이 일주일에 그저 2~3번씩 생기시는 분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험이 있으면 첫째로 안 하셔야 하는 것은 자극성 조미료, 고추, 후추, 생강, 생마늘, 겨자, 식초 이런 자극성 조미료를 모두 음식에서 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식사하는 시간에는 신 음식을 잡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야채를 먹어야 한다고 야채를 잡수시면서 드레싱을 쓰면은 거기에 레몬이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것은 위벽이 약해 있고 염증이 있으신 분에겐 자극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산은 전분의 소화도 방해를 하고 소화 효소를 비활성화시키고 또 단백질 소화에 있어서도 단백질 소화를 시키는 펩시노젠이 펩신이 되기 위하여 염산이 분비돼야 되는데 이 염산의 분비를 저지하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는 산을 안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 기름에 튀겼거나 기름에 부쳤거나 하는 것을 삼가시고 모든 기름기 있는 음식을 삼가셔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얼만큼 식사를 단순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요? 전분을 잡수실 때 전분하면 전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흰쌀, 흰밀가루 그것들의 제품, 또 전곡인 현미, 그 다음에 또 통밀로 만든 통밀가루와 빵, 그 다음에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여러분 꼽아 보십시오. 전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한 끼니에 한 가지 전분 음식만 잡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현미 밥을 잡수셨다고 하면은 현미 찹쌀은 같이 섞어서 하지 않은 식사가 소화가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로 밥을 잡수셨으면은 빵을 곁들이지 않는 것이 좋고 통밀빵을 선택하셨으면 그 빵으로 하나 선택하시는 것이 소화가 훨씬 쉽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소화력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가지 음식만 먹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소화기에 병 났을 때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감자를 먹을 적에는 고구마를 곁들이지 않고 밥을 먹었을 때는 고구마를 먹지 말고 고구마의 전분을 선택했으면 밥은 제쳐 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처음 부분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고 절반 후 부분은 조금 조붓하니 점점 좁아서 유문부로 가고 그 다음에 유문부를 열고 나가면은 12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절반의 이 둥그런 이 부분에 아직 단백질 음식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위의 환경은 중성입니다. 입의 환경과 꼭 같습니다. 전분을 잘 씹어 잡수실 때에 타액에서 분비되는 푸티안이라는 전분을 당분으로 만드는 효소가 아주 활성되어서 여러분이 씹어서 단맛을 아주 배착지근한 단맛을 느낄 때에 삼키면 위에 내려가서 위의 환경이 아직 중성일 때는 가수분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발화시킨 현미를
식사로 잡수실 적에는요. 현미쌀을 24시간 담그고 그 다음에 5시간을 물기를 빼서 발효를 시킬 때에는 전분이 메가당이 됩니다. 50% 이상이 벌써 소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 잡수시면 노인네들은 양을 섭섭지 않게 잡수시면서도 소화가 잘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잡수시면서 사이사이에 간한 음식 딱 한 가지를 놓고 잡수시면서 생야채를 잘 씹어 잡수시면서 밥은 밥대로 전분은 전분대로 잡수신 이후에 두부 요리라든가 단백질 음식을 잡수시면 두부는 그냥 콩밥을 한 콩과는 달리 소화가 부담이 됩니다. 왜? 농축된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콩밥은 전분하고 같이 잡수셔도 소화에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소화기의 환경이 산성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단백질로 간주하지를 않고 아직 전분 음식으로 간주를 하면서 전분이 어느 정도 소화됐을 적에 거기에 있는 단백질을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섬세한 우리 위를 여러분이 그냥 마구 아마 우리가 집에 사무실에 있는 쓰레기통도 그렇게 복잡하게 아무거나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썩을 쓰레기는 얼른 갖다 버리지 거기다 함께 넣지 않지 않습니까? 섬세한 위, 가장 고급한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소화기를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소화기에 이런 그 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먹는 일을 아주 조심하면서 과식, 간식,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밤참, 그 다음에 불규칙한 식사 이런 거를 다 금하시고 식사 시간에 물을 먹는다든가 또는 식당에 가면 애들이 뭐 먹겠니 하면은 소프트 드링크 이름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세븐업이라든가 콜라라든가 이런 거를 원하는데 그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음주나 금연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품이 소화기에 해롭다는 거를 들으셨죠. 그 다음에 장에 좋은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 유산균을 보충해 주면은 소화기는 대단히 튼튼해집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위염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약품으로서는 골든 실도 사용을 하고 느릅나무 속껍질이 이렇게 연약해진 점막을 보호하는 일을 대단히 많이 하고 엽록소가 많이 들어있는 알파 새파란 주스라든가 또 그 다음에는 페퍼민트 티 이런 것들이 소화기에 도움이 되는 약초계통입니다. 그러나 약초만 잡수셔도 생활습관, 잡수시는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절제하지 아니하시는 한 위염은 뿌리를 뽑으실 수 없고 소화기를 건강하게 보존하시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다음에 이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다음에 얘기함으로써 오늘 못한 이야기를 더 보충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